네, 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요. 헐리우드 톱스타들도 잇따라서 지지 후보를 밝히면서 선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일이 다가오자 헐리우드 스타들이 잇따라서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I'm not here as a celebrity. I'm not here as a politician. I'm here as a mother, about the world my children and all of our children live in. A world where we have the freedom to control our bodies. The Paris Climate Accords and rolled back critical environmental protections. 이용주 평론가님, 네. 영상 보면 우리에게도 친숙한 헐리우드 스타들입니다. 비욘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굉장히 유명한 배우와 가수인데 네. 저 사람들이 해리스를 왜 지지하고 나선 거죠? 일단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면은 우리가 뭐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배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환경보호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요, 자신이 출연했던 뭐 영화 뭐 이런 피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환경 얘기만 주구장창 매일매일 네.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환경 보호에 있어서 큰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던 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이 기후 위기나 뭐 이런 환경 보호에 굉장히 큰 뒤로 가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트럼프는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환경 보호에 있어서.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분이 3분 정도 있습니다. 네.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저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이제 본인도 이제 한 명의 엄마, 셀레브리티가 아니라 한 명의 엄마로 나왔는데 자기는 조금 이제 분열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을 좀 키워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분열된 세상은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당선된 세상을 네. 뭐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더니 그건 좀 분열됐던 것 같다 이런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비욘세는 엄마로서 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환경 운동가로서 내가 보기에 적합한 후보는 해리스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류 교수님 예. 보면은 비단 저 스타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스타들이 민주당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뉴욕 타임스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학력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학력이요? 예, 절반 이상이 그 학사 학위 소지자인데 네. 이것은 그 미국 평균적인 사람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경향이 있다. 예, 이게 할리우드에서도 그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가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개 다 그 노조에 가입하여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노조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 노조와 민주당이 상당히 그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리우드 스타들은 다 그 예술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 가치 체계를 좀 타파하고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헐리우드 특유의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기존 가치를 타파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공화당 지지보다는 민주당 지지로 네.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은 일단 고학력자고 예. 또 그리고 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노조 활동에서 좀 진보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예. 또 본인이 자유로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로 압축이 된다 이런 분석인 것 예. 같은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류 교수님 사실 이번에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된데도 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입김이 좀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실린 이 스타의 기고문이 바이든 사퇴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스타군요. 예,
여기에 들어갈 스타가 누굴까요? 스타라. 제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톰 행크스 씨입니다. 톰 행크스. 네, 톰 행크스 씨가 기고문을 쓰지 않았나. 조지 클루니예요. 저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래요? 사건이에요. 아니 퀴즈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답을 맞춰주셨군요. 네, 조지 클루니가 기고문을 썼나요? 예. 그럼 사실 뭐 톰 행크스나 조지 클루니가 아주 뭐 같은 그 레벨에 있는 대스타일 텐데요. 네. 이 조지 클루니가 상당히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탑스타기 때문에 어떤 제작자라든지 그 감독한테 휘둘리지 않는데 그 영화 촬영 현장에서 단역 배우가 영화 감독이라든지 제작자에게 네. 어떤 모욕을 당한다든지 안 좋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어떤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부인도 레바논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그래요? 미국 내에서 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어떤 입장이 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이든 후보와 그 트럼프 후보가 토론을 했을 때 네. 그때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그 뭐랄까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고령이어서. 예 말을 더듬는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그 뭐랄까 그 심리적 충격을 주고 네. 어떤 조바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그 사퇴론이 있었는데 새로운 더 젊은 후보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고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때 조지 클루니가 신문에 투고를 하면서 나는 조 바이든을 사랑한다. 하지만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썼고요. 네. 이것이 그 교체론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어서요. 네.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 후보가 견디지 못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스토리가 있었죠. 있었군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네. 조지 클루니가 아무리 그 뭐랄까요 톱 클래스에 있는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도 일개 영화 배우에 불과한데 네. 어떤 경우에는 영화 배우가 세계 최고의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진 바이든의 어떤 심경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 교체까지 이뤄낼 정도로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상당한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이유 말고도 좀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 이유를 따져본다면 지금 헐리우드가 사실은 두려움에 조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어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당선될까 봐.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나에게 지난 4년 동안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지상파 방송 CBS, 네. ABC의 방송 면허를 박탈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네,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언론 탄압이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얘기를 했는데 NBC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유한 컴캐스트를 수사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제 CBS 같은 경우에 헐리우드 스튜디오 이 파라마운트의 관계사고요. ABC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네. MBC는 유니버설 픽처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덕션, 영화 프로덕션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단순히 그런 보도를 했던 그 뉴스 스테이션뿐만이 아니라 네. 한 발 더 들어가서 헐리우드까지도 이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헐리우드가 약간 좀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렇게 대선을 앞두고 난 누구 지지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예인은 많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런 미국의 헐리우드 지지 문화가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좀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걸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이게 눈덩이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950년대부터 굴렸던 눈덩이가 지금 점점 커져서 지금 헐리우드의 저런 스타들까지 정치적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 눈덩이가 커진 건데 네. 그렇다면 이 눈덩이를 처음 굴렸던 사람은 누구냐? 누구죠? 라고 한다면 네. 조지프 메카시라는 그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 50년대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의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공산주의자. 네, 근데 저희 얘기를 1950년 2월에 했는데 네. 1949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소련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네.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1950년 1월에는 네. 심지어 그 미국에서 원자폭탄 기술을 소련에다가 넘겨준 그 감찰까지 체포가 되는 상황에 네. 2월에 저런 얘기를 하니까 네. 미국 전역이 공산주의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산주의자들을 막 주위에서 막 찾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실제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M1 사람들까지 계속 공산주의라도 취급해서 네. 뭐 그 당시에 학자들이나 뭐 저명한 뭐 과학자 뭐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민 가게 하거나 직장을 잃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누가 탄압받는지는 옆에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지만 어쨌거나 저렇게 메카시가 굴렸던 저런 이 스노우볼이 계속 네. 굴러가서 지금 이렇게 헐리우드에서도 연예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당시 그런 메카시가 지적했던 이 뭐 205명의 공산주의자 이거 발언이 실체는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메카시가요,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디 가서는 막 205명이 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는 69명이 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막 81명이 있다 그러다가 자기도 막 헷갈려 해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뇌피셜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네. 근데 저 사람의 뇌피셜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낙인을 찍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 때부터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김 교수님 그러면은 저런 메카시즘 광풍이 문화계로는 어떻게 좀 이어지게 된 거죠? 뭐 문학의 큰 광풍이 지나갔던 것이죠. 특히 네. 헐리우드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헐리우드에서는 이 대규모의 마녀 사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이제 그래요? 찰리 네. 채플린이 제작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살인광 시대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이 영화 때문에 공산주의자로 낙인을 찍혔고요. 그리고 거의 뭐 쫓겨난다시피 미국을 떠나서 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사블랑카로 유명한 이 험프리 보가트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메카시즘을 반대하는 모임을 조직해서 이끌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리우드에 실제로 공산주의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메카시즘을 저기 나오고 있네요. 지금 험프리 보가트. 예, 네. 메카시즘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인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타고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나오는데요. 이게 미키 마우스, 네, 그렇죠. 도나ल्드 덕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만화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였는데요. 네. 이분은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메카시즘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찰리 채플린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게 된 배경도 궁금해요. 예, 찰리 채플린이 원래 영국인이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희극 영화의 그 최고 대부가 됐었는데 네. 일단 그 대표작이 모던 타임스겠죠. 1936년에 나온 영화인데 여기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의 보수파에게 약간 좀 밉상이었었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1947년에 살인광 시대라는 영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 미쳐가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뭐 그런 식의 네. 내용인데 여기서 주인공이 어떤 상당히 파급이 큰 그런 말을 합니다. 한두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네. 무수한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서 이 전쟁에서 그 사람을 죽인 어떤 전쟁 영웅들을 비판하면서 네.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네. 미국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분노하고 찰리 채플린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찰리 채플린이 공산주의자로 네. 몰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저런 역사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대다수의 할리우드 스타들이 여전히 저런 메카시즘 신경은 별로 안 쓸 것 같은데 여전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뭔가요? 메카시즘을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토대로 조금 결론을 내려보면 네. 근거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인데요. 이거 조금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그죠.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트럼피즘?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에다가 ISM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메카시즘이 조만간 트럼피즘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가 또 그 불법 이민자에 관련돼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불법 이민자가 우리 뭐 미국인들의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느니, 뭐 불법 이민자가 뭐 마약과 범죄를 가지고 네. 오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자료나 근거를 달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거를
내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피즘이 사실 메카시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헐리우드 스타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관련된 발언이 또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o Hollywood is crawling with outsiders and foreigners. And if we kick them all out, you'll have nothing to watch but football and mixed martial arts, which are not the arts. Disrespect invites disrespect. Violence incites violence. When the powerful use their position to bully others, we all lose. 근데 류 교수님, 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트럼프의 기조는 여전히 비슷한 입장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후보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은 그 쉬운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쉬운 영어를 쓰는 것인데 그 쉬운 영어에 담긴 내용이 사실은 분열과 어떤 갈라치기를 하는 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트럼프 후보가 공격하는 대상이 불법 이민자 그리고 난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번에 그 난민에게 네. 어떤 그 비난을 하면서 그 개와 고양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인용해서 네. 큰 평지풍파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이민자에 대한 상당히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서 미국 사회를 분열의 네.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어떤 장벽을 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그렇죠. 옮겼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난을 하면서 뭐 패배자, 네. 어떤 뭐 쓰레기, 뭐 이런 바보 이런 말을 쓰면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트럼프 후보가 하는 언사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네.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7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 그 지지 연설을 하던 토니 힌치클리프라고 하는 희극인이 이 사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군요. 지지하는 아, 사람인데 지지 유세 도중에 프리토리코를 가리키면서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그 관련된 영상이 또 준비가 방금 됐다고 해요. 예.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re's a lot going on.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Okay. All right. Okay. And these Latinos, they love making babies too. Just know that. 이 평론가님 굉장히 코미디언인데 미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라고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발언을 한 게 왜 논란인 거죠? 일단은 저 자리가요. 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거든요. 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전 세계 모든 슈퍼스타들이 저기에서 공연 한 번만 하는 게 이제 소원인 그런 곳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뭐 장충체육관 같은 엄청 대단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저거 유서 연설을 한 이유가 굉장히 트럼프가 힘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기에다가 죄송합니다. 저분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찬조 연설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뭐 저게 농담이라면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농담이 재밌어야 농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는 저게 뭐 농담이라고 볼 수는 없었겠는데요. 저런 얘기를 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그 이민자, 불법 이민자들을 조금 폄훼하고 비하하는 약간 그런 농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장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스타가 사고를 친 건데 네. 소위 말하면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제니퍼 로페즈, 리키 마틴,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아는 헐리우드 스타들이 또 저 발언 때문에 해리스로 모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제니퍼 로페즈나 뭐 리키 네. 마틴 이런 분들은 뭐 대선 때는 웬만하면은 큰 목소리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분들까지 나섰다는 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저분들이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린 푸에토리코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니퍼 그래요? 로페즈 네.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뽑히는 인물이고요. 네. 리키 마틴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팝에서 라틴 팝이라는 장르를 미국 중심으로 옮겨다 놓은 사람이라는, 말하자면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의 원탑, 투탑 정도 되는 네. 연예인들인데 그분들이 저렇게 그 트럼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제니퍼 로페즈나 리키 마틴까지 판으로 끌어들인 그렇죠.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뭐 스타들의 지지 호소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김 교수님 퀴즈 하나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힌치클리프에 대한 구글 검색량 2스타를 능가하고 있다. 이스타. 네, 그러니까 힌치클리프가 아까 그 푸에르토리코 그 발언을 한 그 네. 사람인 거잖아요. 코미디. 힌트 하나 드릴까요? 힌트를 주시죠. 네, 뭐 미국 대선에서 가장 네. 주목을 끌고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셀럽 중에 한 명입니다. 셀러, 일론 머스크, 정답. 로제. 로제 아파트 요즘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로제 이기기 쉽지 않아요. 정답이 뭡니까? 네,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지난번에 저희도 다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네. 예.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검색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이유가요. 네. 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네.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하지만 미국의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삽니다.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46만 명 정도가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어요. 경합주 그래요? 중에 경합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유권자 비율로만 따지면 한 3%, 4%가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인데 네. 지금 펜실베니아는 1% 내외로 당락이 결정 날 거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푸에르토리칸 아메리칸들이 결집해서 해리스에게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에게 정말 큰일이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후폭풍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네네네. 스타라고 저희도 네.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네. 그럼 저 사람을 능가할 정도면은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코미디언의 친사고가 보통 큰 사고가 아니라는 대형사고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에 지금 어떤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대형사고를 쳤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또 바이든도 말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적극적으로 역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또 하나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미 공화당 소속이었던 누구도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것도 제가 이 뭐 사람도 힌트를 하나 네. 드릴까요? 이 힌트가 너무 쉬운데. 네. I'll be back. 알비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예, 맞춰보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겁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터미네이터인데. 네. 예.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원래부터 사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했어요. 그런 그래요? 인사인데 네. 물론 이제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냈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캐멀라 해리스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네. 공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가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발언을 많이 한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2021년 1월 6일이었죠. 이 트럼프의 극성 지지자들이 이 의회에 난입하는 어떤 소동을 피웠는데 네. 그 배후에 트럼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부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이 트럼프의 언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터미네이터까지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Politicians that have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30 and 40 years, said there's never been an event so beautiful. It was like a love fest. But I think no president's done more for Puerto Rico than I have. So. 미 교수님, 들어보면 트럼프는 어쨌든 푸에르토리코 이 발언에 대해서 뭐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판단하기에 아까 저희가 잠깐 앞에서 소개도 해드렸지만 쓰레기차 타고 역공에 나선 걸 보면은 이건 내 선거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예,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뭐 김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펜실베니아가 이제 진짜로 경합주인데 여기에 사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의
어떤 표심이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네.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민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흑인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계통의 이주민들 사이에 이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자기는 그런 이민자가 아니라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런 발언에 네.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히스패닉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이런 그전에 어떤 이민 출신자들의 어떤 미국인들이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나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트럼프의 어떤 공약 지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런 어떤 자기의 말 실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니면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평론가님, 사실 뭐 저렇게 민주당이 헐리우드 스타들의 지지세를 등에 업었다 이렇게 해도요. 어떻게 보면 경합주 판세를 좌지우지할 정도가 아니면 큰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나요? 네, 일단은 투표율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의 선거는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신분을 증명할 무언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유권자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선거날 아무리 가도 이거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우선 유권자 등록부터 하라 이렇게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을 하라고 자신의 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유권자 무려 8만 8천 명이 등록을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요거는 기존에 유권자 등록을 한 3만 명 정도였는데 네. 2배 이상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리아나 그란데 요 팝 예. 가수 있지 않습니까?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콘서트 하는 데다가 그거를 등록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3만 명 이상이나 등록을 한 이런 계기도 있었고요. 또 이야기를 조금 진행시켜 보자면, 그리고 또 돈이 또 이게 잘 모입니다. 돈이요? 네,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하면은 예시를 그렇죠? 몇 개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바마가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MC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랑 같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했었는데 그때 3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지 클루니가 오바마랑 이제 대선에서 모금을 했는데 1,500만 달러를 하루 만에 모았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랑 조지 클루니랑 해가지고 2,800만 달러를 하루 만에 또 모금을 했습니다. 네. 이게 몇백억이잖아요. 네. 이렇게 흥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렇게 헐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그 그림이 너무 예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을 등에 업으면은 캠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후원금이 모인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김 교수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어쨌든 투표를 얼마 안 남기고 미국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저렇게 헐리우드 스타들이 연이어서 미국 대선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이 흐름, 결국에는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1%라도 자기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이 단계에서 표심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지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들을 숨어있는 1%라도 지지자. 한 명이라도 숨어있는 지지자들을 한 명이라도 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이 지금 이런 셀럽들의 어떤 선거운동 동참이 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그 숨어있는 지지층이 헐리우드 스타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결국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헐리우드 스타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더 충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을 점검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땡땡땡도 해리스를 지지했다. 앞서 퀴즈를 내주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놀드 슈왈제네거. 네,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도 예. 공화당 소속의 터미네이터도 해리스를 지지했다. 이렇게 맞춰주셔서 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헐리우드 스타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